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 한 문장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인간의 뇌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 안에는 마치 숨겨진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비밀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달려 있더라고요. 만약 이 비밀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목표를 위해서 시작이라는 걸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자기 개발 서적에서 말하는 좋은 방법을 적용해도 그때뿐인 사람도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부분 운동 계획이나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하지? 라고 시작하지만 정말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오늘 헬스장을 가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스클럽은 클럽보다 더 즐거운 곳이야.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운동 후 통증은 하늘이 내린 선물. 이미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운동하기 이전에 내 몸과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정체성이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근본이 됩니다. 의지력이나 동기부여 수준이 아니라 뇌가 내가 누구인지에 맞춰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원리죠. 그리고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뇌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가 필수라는 겁니다. 첫째는 명확한 시각화입니다. 우선 새롭게 되고 싶은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세요. 단순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유명한 동기부여 책 시크릿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진짜 시크릿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장애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만 상상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무엇이 나를 막을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함께 생각하세요. 이를 통해 뇌가 현실적인 로드맵을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려면 실행을 해야 하잖아요. 장애물을 생각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극복할 로드맵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최소 성과라는 개념이에요. 뇌는 내가 정말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즉 조금씩이라도 실질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예요. 예를 들어 독서를 꾸준히 하고 싶다면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읽어보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푸시업 단 한 번만 해보는 식이죠.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뇌가 나는 이걸 하고 있구나 하고 정체성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챕터 1. 환경 전략. 정체성이 행동을 좌우하지만 그 행동을 제대로 지탱하거나 망치는 건 결국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유혹 묶기, 템테이션 번들링 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묶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은 운동 후에만 먹고 가장 좋아하는 카페는 미뤄둔 프로젝트를 할 때만 가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재설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타 연습을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방 한가운데 눈에 띄는 곳에 두고요. 건강한 식단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은 잘 보이게 두고 과자류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세요. 결국 우리 뇌가 하기 좋은 길을 자동으로 고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택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챕터 2. 심리적 지렛대. 우리 뇌에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죠. 목표를 세우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을 걸어두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못했네가 아니라 돈까지 날렸다 라는 손실로 느끼게 되죠. 뇌는 이를 극도로 싫어해서 안간힘을 쓰며 달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뇌는 미완성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뇌가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기 전까지 계속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것이 말을 하다가 마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를 활용해 열린 고리, 오픈 루프를 만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면 뇌가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데 라며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이 방법도 좋아요. 바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표해버리는 거죠. 목표 달성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도록 미리 돈을 예치해두거나 미래에 할 일들을 미리 스케줄링해두고 취소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막아두면 뇌가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행동을 밀어붙입니다. 챕터 3. 습관 설계.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습관을 공고히 해야 하죠. 이미 우리 일상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단단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습관 쌓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동화된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바로 이어서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라면 커피를 내린 후에 곧바로 원하는 습관을 붙여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습관 쌓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른 모든 습관을 쉽게 만들어주는 핵심 습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듣고 보면 어이없게도 충분한 수면이나 규칙적인 운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면이나 건강이 틀어지면 전체 생활 리듬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좋은 습관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나의 수면이나 운동과 같은 핵심 습관은 항상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은 하고자 하는 습관과
미리 자동화된 습관을 붙여놓고 이 행동을 방해할 모든 마찰을 최대한 없애는 겁니다. Chapter 4. 동기부여의 구조. 동기가 생기지 않을 때 사실 우리의 뇌가 미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가 실제로 반응하는 건 지금 당장 느낄 보상이거든요. 그렇기에 도파민 스케줄링 기법을 이용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해야만 하는 행동을 조금씩 할 때마다 내 뇌가 보상을 받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 방식은 돈이 될 수도 어떤 쾌락적인 요소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이 눈에 보이도록 모든 진행 상황을 체크리스트, 캘린더, 앱 등에 기록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아, 오늘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네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진행 자체가 즐거워지거든요. 두 번째는 미래의 나를 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대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 타인을 위해 노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거나 고마움을 표현하면 뇌가 미래의 나는 나와 같은 편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2025년 첫날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 10만 유튜버 그래비티야. 실버 버튼 받은 것을 너무 축하해. 너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에 경의를 표하고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것에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미래의 나에게 고마움을 표해보세요. 그 순간 동기는 오히려 점점 자동화됩니다. Chapter 5. 생산성 극대화. 동기가 충분해졌다면 이제 뇌가 지닌 최고의 생산성 모드를 활용할 차례입니다. 그걸 Deep Work라고 부르는데 한번 집중에 돌입하면 시간 감각조차 사라질 정도로 몰입하는 상태죠. 이를 위해 우선 컨텍스트 전환을 줄여야 하죠. 이메일 처리할 땐 이메일만, 전화할 땐 전화만, 창의 작업이면 그것만 몰아서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뇌가 초기화되는데 20분 넘게 걸린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결정 피로도 관리예요. 뇌는 매일 쓸 수 있는 결정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잘한 선택을 반복할수록 피로도가 쌓여 정작 중요한 판단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이 식사나 옷 선택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선택한 일에 집중해서 뇌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Chapter 6. 인지도구. 우리 뇌는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과부하를 겪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세컨드 브레인, 일한, 해야 할 일, 떠오르는 아이디어, 처리해야 할 정보를 밖으로 꺼내 적어두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노트, 앱, 캘린더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전부 밖에 저장하면 뇌가 이건 안전하게 기록됐으니 잊어도 돼 라고 판단하고 오롯이 사고에 집중하게 되죠. 결론, 이미 되었다고 믿기.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정체성과 습관, 환경을 제대로 세팅하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달라질 수 있죠. 제가 다음 영상도 준비 중이니 혹시 궁금하거나 더 깊이 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여정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